1심 재판부가 인정한 돈만 6억 원입니다. 목표를 정하면 수단은 무엇이든 좋다. 법을 고치든 규정을 치우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사고. 수사하는 검찰은 사라지고 기소된 재판은 취소할 길을 열고.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농장의 동물들이 인간을 몰아내는 혁명을 성공시키고서 세운 나라. 그 흑간의 벽에는 원래 7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혁명이 끝나고 권력이 늙은 돼지들 손에 들어가자 그 7계명은 밤사이에 하나씩 고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벽에는 단 한 줄의 계명만 남아있었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1945년 영국의 한 소설가가 쓴 이 문장이 2026년 7월 대한민국 좌파정당 민주당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저의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날짜와 등장인물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과 17일 이틀 사이에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밑바닥에 어떤 사고방식이 흐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엽니다. 당대표 후보 5명, 최고위원 후보 14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의 두 사람, 송영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규가 정한 출마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출마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과정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실체가 리얼하게 드러나는 것은 덤입니다. 덤이라는 말이 적합할지 아니면 그게 오늘 방송의 진정한 목적이 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당규 규정이 수상한 심야회의 끝에 그 규정이 지워졌습니다. 민주당의 당규는 이렇습니다. 전당대회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으로서 최근 12개월 안에 당비를 6번 이상 납부해야 당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2023년에 탈당했다가 올해 2월에야 복당했으니 아직 6개월이 안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수감 중 계좌가 동결돼 당비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당규대로라면 두 사람 다 출마 자체가 안됩니다. 두 사람이 출마하는 길은 단 하나, 예외 인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 밤 느닷없이 심야 최고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들은 밤을 새워 토론하는 척했고 결론을 내지 못한 척했고, 날이 밝은 17일 오전 다시 모여 표결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고위가 당규를 무시하고 두 사람에게 예외 적용을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당무위원회 의결로 도장을 찍은 것이 후보 등록 마감일 당일입니다. 언론은 이것을 11시간 만에 봉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규정이 걸림돌이 되니 걸림돌인 당규를 치우는데 딱 11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재판받느라 당비를 못 냈다는 것이 예외를 인정할 상당한 사유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규정이란 그들에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우면 치우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자들의 첫 번째 민낯입니다. 둘째, 검찰이 빼앗은 시간이라는 해괴한 논리. 말은 참 잘 만드는데 이건 적반하장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7월 17일 공동성명에서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뻔뻔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용 전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언론이 이재명 최측근이라고 불러온 그런 자입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일관되게 그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대정동 일당 쪽에서 조성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돈만 6억 원입니다. 시의원 시절 대정동 개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1심 징역 5년, 2심도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 7천만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니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점은 분명히 짚어야겠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은 검찰이 빼앗은 시간이 아니라 판사들이 두 번의 판결로 1심 2심으로 가두어 놓은 시간입니다. 송영길 의원의 돈봉투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뜻밖의 올해 2월 항소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밝힌 무죄 이유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돈봉투가 없었다는 것이 무죄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핵심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서 그것을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게 무죄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는 핵심은 송영길이 출마 자격이 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무죄와 자격은 별개입니다. 복당 6개월 요건을 못 채운 것은 검찰 탓이 아니라 본인이 당시 민주당 탈당을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선고한 시간마저 검찰의 탄압으로 둔갑시키는 화법, 죄를 추궁당하면 반성 대신 탄압을 외치는 것, 이것이 운동권 좌파 출신 정치인들의 두 번째 민낯일 것입니다. 셋째, 4년 전 박지원에게 닫았던 문이 이들에게만은 활짝 열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22년 여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지낸 20대 청년 정치인 박지원 씨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을 때 그 사유가 이번과 똑같은 입당 6개월 미충족이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피선거권이 없고 예외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 나름 공헌을 했던 그녀에게조차 당규는 그렇게 칼같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 60대 중진이 동일한 문턱에 서자 밤샘 회의와 표결과 당무위 소집까지 동원해서 기어이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같은 당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조승래 의원조차 복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본적 하자가 있다고 반대했고 시민들이 자기들끼리 의리 때문에 공정함을 상실했다고 할까봐 걱정이라는 자주 섞인 말까지 했습니다. 36세 당대표 후보 김보미 씨는 규정은 같은데 사람에 따라 적용이 다르다면 불공정을 넘어 비정상의 극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부 민주당 안에서 나온 그런 말들입니다. 원칙은 남에게, 예외는 동지에게. 이것이 세 번째 좌파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넷째, 이 모든 행태의 뿌리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혁명적 사고가 깃들어 있다고 보입니다. 1920년 10월 레닌은 공산주의 청년동맹연설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도덕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이익에 전적으로 종속된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목적에 이로우면 선, 해로우면 악이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면 수단은 무엇이든 좋다. 법을 고치든 규정을 치우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사고. 주사파 운동권에 뿌리를 둔 세력에게 이 같은 문법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당헌 당규가 동지의 앞길을 막으면 고쳐서 읽고 사법이 동지의 발목을 잡으면 탄압이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운동권 좌파의 문법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정당은 그런 짓은 절대 못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자민당은 2024년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자 연루된 의원 12명을 중의원 선거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일부 기소되지 않은 의원까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잘라냈습니다. 당의 도덕이 당의 이익보다 앞선다. 당의 도덕이 개개 의원들의 이익보다 앞선다는 그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도덕이 목적에 종속되는 순간 정당은 공당의 길을 멈춘다는 것. 이것이 운동권 주사파들이 둥지를 턴 민주당의 네 번째 민낯입니다. 다섯째,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오는 10월 1일 검찰청을 없애고 중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겠다고 합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마저 검찰청을 없애는데 반대하면서 최소한 보안책이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우려를 극심하게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에는 특검이 진행 중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담았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런 특검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하는 검찰은 사라지고 기소된 재판은 취소할 길을 열고 재판받는 인사들이 당의 지도부로 나섭니다. 이 세 장면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법 위에 있는 민주당, 사법부보다 위에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목적을 두는 자들, 이것이 저들의 다섯 번째 민낯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동물농장의 비극은 돼지들이 계명을 어긴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고쳐 쓴 데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두 번의 실형 선고를 받고도 당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후한무치, 규정 하나 못 지킨 사람들을 위해 밤새 회의를 열어주는 뒤틀린 의리, 청년의 도전은 원칙의 이름으로 꺾고 동지의 야망은 예외라는 이름으로 받들어 모시는 위선, 이것이 계명을 고쳐 쓰는 저 돼지들의 자화상입니다. 규정 앞의 평등이 무너지면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집니다.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지면 국민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규정대로 탈락하는 국민, 예외로 구제되는 특권층, 청년에게는 원칙을, 중진에게는 예외를, 국민에게는 법대로를, 동지에게는 봐주기를,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공정이고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가 열리는 그날 헛간 벽에 어떤 계명이 새로 적힐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당원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당원은, 어떤 돼지는 다른 돼지보다, 다른 당원보다 더 평등하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